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주식명가 MTNW 박태준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뭘까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정부의 주 4.5일제 도입 이슈와 로봇 산업의 규제 완화 논의 등에 로봇주는 정책주로 부상했죠. 현대차 CEO 인베스터데이는 아쉽지만 주요 종목 대체로 오후 들어 낙폭을 만회한 후 상승세가 이어지네요. 워낙 정책 모멘텀이 탄탄해서인가요? 로봇주 본격적으로 담을까요? 로봇이 이렇게 정책주로 부상할 줄은 정말 몰랐었는데 계속해서 정책과 관련된 모멘텀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규제 완화부터 해서 노란봉투법 통과와 관련한 수혜 기대, 거기다가 지금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을 위해서 입법에도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끝날 이슈는 아닌 것 같아서요. 로봇주에게 미칠 영향, 장기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미래 성장 동력 관련돼서 AI 섹터, 로봇 섹터들이 상당히 좀 기대를 좀 많이 모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정책에 대한 수혜도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일단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효과도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사실 로봇 섹터가 연초에 상당히 좀 강했다가 일부 종목군들은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로봇 섹터들이 조정을 좀 오랜 기간 좀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일단 노란봉투법이 국회 통과가 됨에 따라서 일단 그동안 부진했던 로봇주들이 고개를 좀 들기 시작했고요. 특히나 바닥권에 있었던 공장 자동화, 즉 스마트 팩토리 관련 종목군들까지 시세가 좀 뻗어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또 얼마 전에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대통령 주재로 열리면서 자율주행이라든가 AI, 로봇 같은 신성장 동력에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한다라는 그런 기대감까지 얻고 있습니다. 자, 말씀 주신 대로 주 4.5일, 자, 이 부분이 당장 시행되기도 어렵고요. 아직 반대 여론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가셔야 될 어떤 가능성보다는 지금 현재 불을 뿜고 있는 로봇 섹터에 일단 어떤 상승에 좀 더 좀 플러스 효과 영향으로 좀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어떤 정책 모멘텀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일단 로봇 섹터들 전반적으로 조정 기간이 충분했다라는 그런 점을 들을 수가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AI 섹터와 함께 로봇주들은 언제든 또 테마로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었다라고 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하기를 맞아서 이 성장주들의 어떤 매기가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로봇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또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다양한 어떤 정책 수혜 또 유동성 효과를 통해서 하반기에 로봇 관련주들을 긍정적인 어떤 의견을 좀 우리가 말씀 좀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초 이후에 워낙에 좀 쉬기도 했었고 그때 또 매력적인 구간을 준 것 같기도 해요. 거기다가 정책 효과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까지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측면에서 하반기에도 로봇주 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로봇 섹터 안에서도 골고루 올라가고 있지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세가 강한 쪽들이 LG전자 향 로봇 쪽인 것 같은데 로보스타가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로보티즈는 물론 오픈 AI 쪽에 자체 개발한 로봇손을 공개했다라는 개별 호재가 있긴 한데 이쪽에 대한 대응이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아직까지 설이잖아요. 계속 테슬라의 밸류체인에 합류한다라는 설이었는데 이거 영향 때문인지 아니면 앞서 얘기 드렸던 개별 호재 때문인지요? 글쎄 둘 다 영향을 받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이제 LG전자 관련해서 테슬라향 로봇 어떤 협력 업체로 근데 그 부분이 오피셜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다라는 점이 다소 좀 걸립니다. 특히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에 어제 또 대량 거래를 보여주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네. 오늘은 좀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반면에 로보티즈라든가 로보스타 이 종목은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일단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그런 설에 의한 상승이다라기보다는 지금 금리 인하 수혜를 좀 받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공급설 좀 더 확인을 해보고 우리가 좀 확신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보는 것은 다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기존에
했던 전통 가전에 대한 경쟁력이 강화가 되면서 수익성이 네. 많이 좀 떨어지고 있죠. 대규모 지금 현재 뭐 감원, 희망퇴직을 실시를 하는 그런 상황도 나왔었고요. 사실 LG전자의 성장 동력은 전장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전장 부분도 다소 좀 침체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로봇 섹터에 대한 성장 동력 다시 한번 LG전자가 좀 강화하고 있는 그런 분야이긴 합니다. 지금 지분을 갖고 있는 로보티즈, 로보스타, 그리고 지금 엔젤 로보틱스까지 로봇 산업에 상당히 좀 집중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어떤 LG전자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유동성에 의한 상승의 또 영향력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렸을 때 계속해서 이제 답변 주신 게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의 효과를 좀 많이 받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로봇주를 투자할 때 우리가 대형주를 좀 봐야지 안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로봇주 안에서도 대형주와 중소형주, 옥석 가리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 뭐 지금 뭐 대형주가 좋고 중소형주가 안 좋다, 뭐 중소형주가 좋고 대형주가 안 좋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보다는 본인 투자 스타일에 맞는 그런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대형주는 좀 안정성이 일단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중소형주는 다이나믹한 어떤 변동성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 투자 스타일에 좀 맞게 투자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팁을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지금 로봇 섹터 중에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몇 종목이 눈에 띄죠. 네. 이런 종목군들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어차피 지금 유동성 장세에 의한 어떠한 금리 인하의 수혜로 성장주 개념으로 좀 올라간다는 말씀 좀 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좀 덜 오른 종목군들까지도 유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그런 종목군들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될 것이다. 자, 덧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형주, 중소형주 가리지 말고 우리 봐야겠네요. 그 안에서도 덜 오른 종목을 눈여겨보자라는 힌트까지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일지는 잠시 후에 저희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금리 인하기는 제약바이오주의 시간인가요? 차세대 비만약 기대로 한미약품 급등, 알테오젠의 키트루다 SC제형의 미국 FDA 승인 임박까지 호재 만발, 트럼프의 의약품 관세 부담에도 주가는 금리 인하와 호재에 더 집중하는 듯한데 제약바이오주, 성장주 프리미엄을 받을까요? 앞서 봤던 로봇과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하면 대표적인 최대 수혜 섹터가 제약바이오 아니겠습니까? 제약바이오 쪽에 개별 호재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시간이 온 것 같은데 성장주로서의 프리미엄 받아서 주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주목해서 계속 강조해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다른 어떤 섹터들보다 좀 못 올랐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나스닥 바이오테크도 연초 대비 한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다른 빅테크라든가 기술주들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좀 적었다라는 그런 점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부 비만 치료제 관련주 또 미용기기 관련된 이런 바이오 섹터들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기술 이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일부 종목군들만 뭐 또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종목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의 이 바이오 섹터의 군집성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현재 상반기 때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좀 다 올랐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요. 네. 충분히 하반기에는 좀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말씀 주신 대로 금리 인하에 가장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제약 바이오이기 때문에요. 기대는 어느 정도 충분히 좀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시중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특히나 이제 R&D에 엄청난 막대한 또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바이오 제약의 어떤 특성을 본다면 금리 인하 관련해서 일단 자금 조달 금리에 대한 부담이 없다라는 점이 일단 이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또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 섹터 또 특히나 지금 현재 시장의 유동성, 본격적인 유동성 장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좋고 모멘텀이 풍부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타겟, 매수 타겟보다는 분명히 성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 못 오른 그런 섹터들, 아직도 실적이 되지 않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한테도 또 유동성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그런 바이오 섹터 하반기에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이랑 비슷하네요.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이제 유동성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약바이오 쪽 하반기에도 집중해 봐야 된다 얘기 주셨습니다. 오늘 또 특히나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비만 치료제 쪽이 상당히 강합니다. 뭐 올릭스부터 해서 한미약품까지 시세가 여전히 잘 지켜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점 부근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가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오늘 고점 찍고 살짝 윗꼬리가 달려 있어서요. 이 자리에서 사도 괜찮을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네. 최근 또 이번 주에 강세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일단 뭐 어떤 이유로 좀 올라갔냐 이런 부분보다도 상대적으로 못 오른 비만 치료제 수혜주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메시 치료제죠.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관련돼서 89바이오죠. 지금 현재 메시 치료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중소형주 빅파마인 로슈가 5조 원의 인수를 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 메시 치료제 관련 종목군들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또 포함이 되는 것이 한미약품이죠. 한미약품도 두 가지의 현재 물질 국내에서 이제 임상을 하고 있고요. 지난 2020년도 초에 지금 기술 이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로슈가 아니라 지금 글로벌 빅파마에 기술 이전을 해서 또 임상 3상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수혜가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좀 보면서 바로 접근할 수 있을지 여부로 한번 좀 판단을 해볼게요. 자,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그동안 상당히 답답한 무거운 움직임을 좀 보였던 한미약품인데요. 최근 32만 원의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오늘 장중에 37만 원까지 슈팅이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눌림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즉 5년 정도 지금 바닥을 다졌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쪽으로 상승의 폭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최근 일주일 동안 상승률을 고려해 본다면 이격을 좀 줄이는 또 물량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조정을 활용한 매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정을 활용한 접근은 가능하다 기술적으로 분석해 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까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로봇과 제약바이오 하반기에 뭔가 빼놓을 수 없는 섹터거든요. 이 안에서도 어떤 종목이 제일 좋을까? 오늘의 토픽은요.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다소 종목이 좀 많이 올라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하고 오늘도 31,450원 최고가를 경신을 한 그런 종목입니다. 자, 로봇 서비스 관련해서 하드웨어뿐만이 아니고요. 소프트웨어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업체고요. 또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국내 20여 개 종목, 20여 개 로봇 섹터와 함께 지금 현재 협력 관계를 맺고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인정받는 그런 종목입니다. 상반기 매출액,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를 하면서 이제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종목 역시도 지난 6개월 동안의 조정을 좀 받고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거래가 붙으면서 장중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했는데요.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첫 번째로 돌파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로봇 섹터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 효과라든가 정책 기대감을 고려해 본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다만 오늘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좀 큰 폭으로 오르는 상황입니다. 눌림목 나온다라고 한다 얼마든지 우리가 매수 접근해 볼 수 있다. 좀 보수적으로 목표가는 잡았는데요. 33,000원 목표가 제시해 드리고요. 24,000원 손절 가격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로봇 목표 주가는 33,000원 오늘의 탑픽이었습니다. 와, 그리고 저희 AS 이거 꼭 받아봐야 돼서요. 코미코요. 8월 22일에 말씀해 주셨는데 벌써 이 종목이 10만 원을 넘었습니다. 목표 주가 달성하고 사실 지난주 여쭤봤을 때도 더 가져가자 하셨거든요. 지금도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뭐 이 반도체 섹터가 지금 가장 핫한 그런 섹터고 최근 뭐 삼성전자라든가 또 SK 하이닉스가 또 반도체 이 밸류 체인들 소부장 업체들을 이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미코 역시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좀 있다. 다만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함에 따라서 제가 처음에는 9만 원 목표가를 제시해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10만 원까지 목표치를 높여드렸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될 그런 시점은 됐다. 밑에서 좀 매수해서 수익이 나신 분들은 일단 챙기고 추가적인 조정을 좀 봐야 되겠다. 자,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 장중에 저랑 소통하실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밑에 QR코드 카메라 여셔서 접속하신 다음에 뭐 질문 사항이라든가 반도체 관련 또 그 외의 섹터들 궁금하신 사항 저랑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박태준 어드바이저와 성공 마감 전략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